식당을 해서 부자가 되거나 매일매일 줄 서는 식당이 되거나 아니면 가난한 식당이 되거나 식당을 해서 망하거나 여기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본질적으로 핵심이 되는 식당의 구조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혹시 지금 식당 창업을 고민하고 있거나 미래에 어떤 계획이 있다면 이 영상을 보신 게 아마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잘 되는 식당들의 분석을 해보면 그 중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식당을 함부로 창업하고 많이 준비 없이 창업한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 중에 하나죠. 물론 식당을 하면서 나중에 이 사실을 깨우치고 식당의 그런 속성을 다시 입혀주거나 다시 불어넣어주면 살아나는 식당이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알고 그런 식당을 만들면 처음부터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건 뭐냐? 내가 차리는 식당이 어떠한 식당인지 고객이 봤을 때 이 식당은 어떤 식당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식당의 컨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선 컨셉이라는 단어 대신 속성이라고 말하겠습니다. 본질적으로 그 식당이 가진 속성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식당의 속성을 말하기 전에 주변에 이런 식당들 많이 봤을 겁니다. 제가 중식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중식당 많이 보셨을 거예요. 중식당이지만 육개장도 판다. 중식당이지만 갈비탕도 판다. 고객이 봤을 때 중식당일까요? 육개장집일까요? 갈비탕일까요? 물론 그 식당 사장님은 손님이 찾으니까 또는 내가 그 메뉴를 지금 만드는 짬뽕이나 짜장면만큼 잘 만들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식당과 또는 점포가 주점을 하는 점포인데 그 사장님이 요리 솜씨도 꽤나 좋고 아니면 매출이 좀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점이 뭐 장사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테죠. 그래서 낮에는 식당을 하고 밤에는 주점을 하는 식당, 이런 식당도 주변에 많이 봤을 겁니다. 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감자탕 집인데 간판에는 분명 감자탕 집이라고 써 있는데 막상 들어가면 삼겹살을 파는지, 이런 집도 우리 주변에 곳곳에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고객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고객은 한 끼 식사를 먹기 위해서 정말 끝내주게 먹고 싶구나, 내가 쓴 돈의 가치가 오늘 한 끼는 형편없어 이거보다는 와, 이 집 잘한다, 끝내준다, 여기에 도착하길 바라거든요. 그런데 식당의 속성이 고객들에게 헷갈리는 것들을 자꾸만 제공하면 고객은 그 식당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고객을 믿게 하는 식당의 그 첫걸음, 그게 바로 다시 말해서 식당의 컨셉이자 이 영상에서 말하는 속성입니다. 그 식당 뭐 하는 식당이야, 뭐 파는 식당이야, 이거를 굉장히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두 번째,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요리 솜씨도 좋고 아니면 사이드 메뉴로 팔았던 어떤 다른 메뉴가 인기가 많아서 그거를 좀 더 증폭을 시켜서 제육볶음, 오징어 볶밥 이렇게 넣어서 내가 지금 팔고 있는 대표 메뉴하고 전혀 다른 방향의 메뉴라면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헷갈리기 시작하면 고객은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저희 식당은, 내 브랜드는 이걸 끝내주게 하는 식당입니다. 식당의 속성에 그걸 잘 드러내고 고객한테 알리기만 하면 돼요. 현혹되시면 안 돼요. 선택과 집중을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가진 것 중에 어떤 걸 포기하는 선택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볼까요? 또 아까 말했던 주점은 무엇이 잘못됐냐면, 주점의 형태의 그런 점포라면 주점을 더 잘 될 수 있게 명확하게 속성을 집어넣으셔야 돼요. 우리는 주점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이유로 매출이 떨어졌거나 아니면 잘해보고 싶은 욕심에 낮에는 점심 장사를 하고 저녁에는 술 장사를 한다. 식당의 속성이 무너졌죠. 점점 식당은 더 안 될 겁니다. 또 하나, 감자탕을 팔지만 감자탕 사장님이 예전에 뭐 삼겹살 집을 하셨든 뭘 하셨든 삼겹살 아니면 삼겹살도 같이 팔고 싶었든 아니면 손님이 찾아서 그 어떤 이유가 돼서든 감자탕만 팔다가 삼겹살을 끼워놓고 팔든가 아니면 처음부터 감자탕과 삼겹살을 끼워놓고 팔던가, 이런 집들 처음 시작은 누구나 다 좋았을 겁니다. 일명 우리끼리 하는 얘기를 오픈빨이라고 하죠. 오픈빨이 길게는 뭐 몇 달이 가는 집도 있고 2, 3주면 다 끝나죠. 어찌됐건 그 오픈빨 덕에 와, 내가 차린 식당이 굉장히 잘 됐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어 라고 봤는데 어느 날 장사가 안 된다면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식당의 속성이 어떤 게 진짜인지, 내가 팔고 싶은 게 어떤 게 진짜인지, 이걸 먼저 고객한테 명확하게 드러내셔야 돼요. 그리고 간판에 이것저것 쓰지 마시고 정확하게 육개장 전문점, 감자탕 전문점, 삼겹살 전문점, 이게
고객한테 헷갈리지 않아야 됩니다. 혹시 지금 머릿속에서 나는 이 메뉴하고 이런 메뉴하고 해서 합쳐서 식당을 차려야지 하고 생각하시는 사장님이 있거나, 또는 지금 매출이 많이 떨어졌는데 손님들이 이것도 좀 찾고 하니까 좀 이렇게 메뉴를 한번 늘려볼까?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해볼까?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저녁에는 뭘 팔고 저녁에는 뭐 어떤 다른 메뉴를 팔든지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다면 아마 식당은 더 안 될 겁니다. 지금보다 더 안 될 겁니다. 더 절망에 빠질 거예요. 만약에 지금 너저분하게 이것저것 많은 생각이 있다면 생각을 정리하시고, 지금 식당의 속성, 본질적으로 우리 식당은 무엇을 파는 식당인지 거기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그거를 더 잘 팔릴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식당의 속성 중에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식당은 누구를 위한 식당인가? 10대부터 노년, 중장년층, 노년까지 다 오는 식당인가? 아니면 20대, 30대가 주로 오는 고객층인가? 가족 단위가 많이 오는 식당인가? 이렇게 정해져 있어야 돼요. 정해놓고 파셔야 돼요. 전 연령층이 내 식당을 다 오길 바라겠죠. 욕심이에요. 안 되실 겁니다. 그런 식당의 컨셉트는 많이 있지도 않아요. 그렇게 해서 성공한 식당은 보기가 드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아까도 했죠. 선택과 집중을 하셔야 돼요. 전부 다 잘할 수 없듯이 내가 파는 음식을 가장 좋아하는 타겟층, 그 타겟층을 미리 식당을 설계할 때 정해놓고 그 연령층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파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칼국수를 팔겠다. 칼국수가 30대, 40대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칼국수지만 10대, 20대가 좋아하는 컨셉을 넣어서 칼국수를 파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칼국수야. 하지만 가족 단위가 와서 먹는 칼국수라면 좋겠어. 그렇게 해서 칼국수를 만드셔야 돼요.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 집은 칼국수를 팔아. 우리 집을 소비하는 연령층은 전 연령층이야. 이거보다 칼국수를 팔아. 우리 집에서 소비하는 연령층의 대부분은 20대, 30대가 60, 70%고 나머지는 그 다음 연령층이야. 이런 식으로 식당의 방향성을 잡으셔야 돼요. 모든 소비층한테 다 사랑받거나 다 잘 팔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안 되셨으면 소비층을 정하고 우리 음식은 누가 소비할 건지를 명확하게 방향성을 잡으신 다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꾸며 넣으시고 채워 넣으셔야 돼요. 식당의 속성에 대해서 좀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우리 식당은 점심 장사를 할 건지 저녁 장사를 할 건지, 즉 점심 매출이 우리 식당은 매출액의 70%를 차지하게 만들 거야, 또는 저녁 장사의 매출이 우리 식당의 매출의 70% 이상에 되게 만들 거야. 세 번째, 나는 식당을 만드는데 점심 장사도 잘 되고 저녁 장사도 잘 되게 만들 거야. 이렇게 세 가지를 만들어요. 어떤 식당이 잘 될까요? 아니면 다르게 질문할게요. 어떤 식당이 매출이 가장 낮아질까요? 3번입니다. 전부 다 잘할 수는 없어요. 식당이. 그래, 물론 전부 다 잘하는 식당도 있겠죠. 욕심을 내서 그렇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성공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잘할 수 있는 걸 잘하게 만들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거기에 집중을 하시면 성공 확률이 점점 더 높아집니다. 점심 장사에 몰입할 거야. 자, 그리고 저녁 장사는 매출액의 7, 80%가 점심 장사에 남으니 나머지 30% 정도만 저녁 장사에서 나와주면 된다. 이렇게 계산하고 만드셔야 돼요. 식당의 속성이라는 건, 다시 말해 이 컨셉이라는 것에 대해서 식당이 가지고 있는 그 본질적인 속성을 잘 지키셔야 돼요. 내 식당 하면 떠오르는 거 무엇 딱 고객한테 떠올라야 돼요. 무엇을 파는 식당인지, 점심 메뉴 잘하는지, 저녁 메뉴가 강점인지, 가족 단위가 오면 좋은 곳인지, 가성비가 있는 식당인지, 우리의 주요 연령층은 10대인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 아니면 중장년층인지 아니면 노년층인지, 그것이 명확하게 있어야지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매출이 많이 오르는 식당 사장님들 이 영상 볼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의 식당이 지금 잘 안 되고 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사장님의 식당의 속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무가지처럼 여러 가지로 뻗어 있다면 가지치기 하셔서 하나의 가지로만 만드시면 됩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더 공부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역사와 스토리텔링과 메뉴 이야기와 다양한 것들을 계속 속성 속에 집어넣으면 바로 그 식당의 컨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세상에 유일무일 하나밖에 없는 식당이 말이죠. 저처럼 다 망해가는 식당을 살리거나, 그래서 매일같이 줄 서는 식당이 만들거나, 지금 잘 되고 있지만 더 잘 되는 식당을 만들거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배운 게 있고 보은 게 있고 깨달은 게 있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사장님과 무엇이라도 실천하는 사장님. 사장님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 자기 자신을 의심하고 겁내하고 자기 식당을 의심하고 될까 안 될까 고민만 하시겠어요? 일단 하시면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시면 지금보다 더 나은 식당 분명히 만들 수 있습니다.